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오전 8시 35분 태국 나라티왓 공항에서 픽업 트럭이 폭발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당국이 즉시 통제했습니다. 사건은 탁신 전 총리가 오전 10시에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마타 국회의장, 나라티왓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있었으며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아세안 의장 고문 자격으로 푸미탄 부총리 등과 함께 도착했으며 약 20년 만에 남부 분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붉은 장미를 들고 환영했으며 종교 교육 지도자들과 만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롬 총리실 부대변인은 태국 노동부가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근무할 태국인 남성 근로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39세 남성으로 학력 제한 없이 건강해야 하며 범죄 경력, 마약 전과 강제 추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이나인 또는 이텐 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금지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 기업에 추천되지만 즉시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년 내 채용되지 않으면 시험 없이 명단이 자동 갱신된다고 합니다. 지라유 총리실 대변인이 전자담배 단속 결과를 총리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총리에게 전달해 단속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소 3개월 내 전자담배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주로 국경지역을 통해 밀수입되며 태국 전역 800개 안퍼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5개 이상의 판매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50억 바트에 달합니다. 또한 일부 경찰과 관계 공무원이 월 5천에서 1만 바트, 주요 유통업자는 월 10만에서 20만 바트의 뇌물을 지급하며 불법 유통을 묵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도매 소매업 협회는 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병들이 한 상자 기준 도매가가 600바트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리터 병당 소매 가격이 51 내지 53바트로 올랐으며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팜유 원료인 야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4, 5월에는 재고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태국 푸켓 국제공항에서 64세 미국인 여성이 메스암페타민 4.3kg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거쳐 한국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마약은 침구 세트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백색 결정 형태로 밀봉된 4개의 꾸러미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전 수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량의 마약을 푸켓 공항을 통해 밀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검색을 강화했고 탑승구에서 수상한 징후를 발견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태국 사이버 범죄 수사국 경찰은 2025년 2월 방콕과 사무사콘의 5개 장소를 급습해 온라인 투자 사기 혐의로 34세 남성 차우와 21세 여성 나리사라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만들어 약 200만 바트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곰 모양 아트토이 30점, 휴대전화 11대, 콘도 소유권 증서, 여권 6건,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고급 차량 2대 등이며 총 가치는 2천만 바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태국 경찰청 감찰총감이 푸미탐 국방장관과 만나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진행된 콜센터 사기 조직 단속 결과를 보고하고 양국 협력센터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경찰 협력으로 2월 21일부터 단속이 진행됐으며 태국인 125명을 포함한 다수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태국은 추가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사기는 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발생하며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서는 태포 통장 운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누손 푸아타이당 의원이 전 전진당 의원 44명이 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의회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리가 남은 2년 6개월 동안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아타이당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을 지속 추진하며 헌법 제1장과 제2장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관련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청했으며 연립정부 정당들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퐁 태국 국민당 대표가 수착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해임을 위한 하원의원 서명 운동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완료해 마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지만 만약 접수된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형법 112조 왕실 모독죄 개정 서명과 관련한 반부패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2월 24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5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두식 폴 조사에 따르면 태국 경제 악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정부의 경제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51%는 생활비 부담으로 소비를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2.9%는 높은 생활비와 소비 위축이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6.5%는 정부와 총리가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46%는 상황이 그대로일 것이라 예상했으며 41.6%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개입해도 경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